예, 설레는 봄, 남녀의 소중한 인연이 결실을 맺는 결혼 시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 명절이 끝난 3월에는 이혼율 또한 급증한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혼이 큰 흠결로 인식이 됐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 사실을 밝히고 3혼, 4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 시간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 모시고 다혼 시대를 맞은 결혼 세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꽃은 피었습니다. 3월인데요. 뭐 결혼을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결혼식 그렇죠. 이미 잡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혼 이미 계획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려야 할 일인데 그렇죠. 3월 달에 이혼율도 굉장히 높다. 이 설 명절 지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네. 왜 또 이혼율이 높을까요? 네. 설뿐만 아니라 예. 지금은 이제 3월이니까 예. 설 직후입니다만 예. 또 가을에 10월경, 예. 11월경에서 추석 명절 지나고 이때 예. 이혼율이 급증하는 게 통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절 후유증. 요즘에는 이제 며느리들이 시월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시댁 과거에. 근데 그쪽과의 이제 집안 갈등도 있고요. 예. 또 어찌 보면 남편이 그 집안 갈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못해주고 그러면 이제 며느리나 부인, 아내 입장에서 뭔가 쌓였던 스트레스들이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는 이제 평소에 네. 부부와 아이들, 요즘은 핵가족 시대니까 예. 한 가정 단위 내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예. 결국은 또 이제 집안 어르신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얽히다 보면 주로 많이 이제 듣는 얘기 중에 명절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아이는 언제 낳을 거니, 혹은 또 첫 아이가 있으면 둘째는 언제 낳을 거니, 뭐 이런 거고요. 뭐 결혼 안 한 이제 또 이 딸들은 이 시집은 안 가느냐. 또 이제 젊은 이제 뭐 남녀 공히 취직은 어디 언제 어떻게 할 거니. 그럼 스트레스들 듣기 싫은 이야기들이 매년 순위가 올라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명절 후유증의 결과 사실은 내재돼 있던 갈등이 예. 어떤 이제 표면적인 촉발에 의해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게 아주 불씨가 당겨지는 때가 봄과 가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어떤가요? 통계 조사가 실제로도 그런지 궁금하고요. 실제 뭐 찾아오신 분들은 어떤 이유를 많이 얘기를 하던가요? 네, 실제로 이 설 연휴가 끝나고 봄철이나 그리고 여름 휴가가 끝나고 나서 수임 건수가 많아지는 건 있어요. 네. 통계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명절 이후에 이혼 수가 이렇게 이혼 사건이 많아지는 거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부부가 명절 후유증, 뭐 가사 노동이라든지 처가를 먼저 갈까, 시댁을 먼저 갈까 이런 문제만으로 이혼을 하진 않아요. 평소 부부간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이런 명절 갈등의 원인하고 복합되면서 이게 갈등이 폭발하는 거죠. 더 이상 못 그리고- 참겠다 이렇게. 예.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지 양가, 뭐 시어머니, 그다음에 장모님 이렇게 개입되기 시작하면 네. 이게 양쪽 집안 감정 싸움이 되거든요. 네. 어느 집에서나 다 소중한 딸,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는 일단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 되고 네. 또 제가 여기 앵커님하고 또 평론가님도 계시지만 남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여자 간의 묘한 견제 구도가 형성이 돼요.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예. 중간에 남자가 이 중재자적 역할을 잘해야지 예. 잘 못하면 예.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명절날 친지들 다 모였을 때 고부 갈등 이렇게 표면화되고 그 남편한테 쌓였던 불만 그리고 가사노동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혼을 사실은 예전에는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부끄럽게 그렇죠. 생각하지 않았어요. 좀 네. 숨기고 싶은 뭐 맞습니다. 가족들도 좀 숨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죠. 떳떳하게 공개를 하거든요. 자신의 행복, 그러니까 뭐 가족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행복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뭐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게 문화의 변화인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보면 서구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뭐 서구의 것이 좋아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우리 문화는 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가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검은 머리 팥뿌리, 네. 백년해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르신들에게 많이 듣고 자란 세대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 한 번 하면 물릴 수 없는 거다. 이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는데 예. 거의 한 20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혼에 대한 관점이 변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사실은 결혼 생활 내에서 남자가 가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처럼 여성들이 끌어안은 알고 모르는 책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예를 들면 요즘은 맞벌이까지 하고 일도 둘이 똑같이 하는데 가사노동은 여성들이 주로 하고 육아도 여성의 책임이고 출산도 여성이 훨씬 더 이 힘든 상황을 겪어야 예,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에 대한 케어들이 이제 부족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가족
시스템 안에서 예. 전통 문화 속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급속히 사회 여러 가지 제 분야가 서구화되고 개방화되고 이제 뭔가 변화돼가는 과정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만은 예. 전통의 뿌리가 가장 오래 남아 있었던 것인데요. 그렇죠. 이제는 그것도 왜 이 가족만은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사고 방식을 고수해야 되느냐 하는 반론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요. 예. 그렇게 살기에는 이제 더 이상 쉽지 않은 사회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우리가 관습이라고 부르는데 그 오래된 뿌리 깊은 관습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흠결, 예. 뭔가 우리가 가문의 먹칠을 하고 나의 인생에 이제 중요한 커리어에 금이 가고 예. 이 흠결이 되는 것만은 아니고 못 참고 살 거라면 오히려 예.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합의하에 빠르게 헤어지고 각각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남은 생애가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 30대에 결혼한다고 하면 60, 70년을 함께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그걸 단지 참고 살아라. 옛날 어르신들 얘기처럼 그럼 60, 70년을 참고 살아야 되는 예. 것인가? 예. 내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 짧은데 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데 그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족쇄가 그것이 행복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 지키고 싶어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 억지로 살기에는 이제 쉽지 않은 사회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러네. 예.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들 인식이나 사고방식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혼을 넘어서 요즘에는 삼혼 그리고 네. 사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지금 다혼 시대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다혼을 뭐 우리가 굳이 권장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혼의 사례가 그렇게 많으냐 하면 아직은 이제 적은 수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네. 이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을 했을 경우에 네. 재혼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3혼 이상의 경우에는 네. 적어도 3혼은 네. 이혼으로 잘 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결혼하고 헤어졌을 때는 네. 아직 좀 젊고 뭐 힘들이 각각 있을 때 파경의 이유를 상대에게 주로 둡니다. 네. 나는 열심히 애를 썼지만 상대와 너무 맞지 않았다. 저 사람이 이상했기 때문에 내가 헤어지게 된 것이다. 네, 예. 그리고 재혼은 어떤 경우냐 하면 첫 번째 결혼에 대한 보상 심리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네. 신중하게 따지지 예, 않고 예. 첫 번째는 이런 사람과 살아봤는데 아니니까 정반대 사람과 살아봐야지. 근데 그것도 또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예. 그 재혼의 경우에도 또 이혼으로 이룰 수 있는 확률이 꽤 높다고 하는데 세 번째 결혼쯤 되면 네.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그럼 그 힘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물렸던 결혼을 왜 또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또 하지 그러는데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혼이나 사혼을 하는데 예. 이 정도 되면은 자기에 대한 이제 이 성찰이 무르익어서 이제는 웬만한 상대하고는 맞추면서 살자라고 하는 예. 좀 내려놓기가 이제 이루어진 단계라고 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아직 사례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꼭 우리가 다혼을 권장할 이제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초혼과 재혼에 실패한 경우라면 예.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이 뭐랄까요 풍요로운 삶, 예. 또 관계를 나누는 삶을 가기 위해서 삼혼 사혼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래. 상대를 또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도 지금 화면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다혼을 결심한 이유가 정서적인 외로움 이게 절반을 넘는 것 같네요. 네, 대부분의 이유는 외로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혼 이상을 다혼이라 그러는데 네. 다혼 부부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이걸 솔직하게 밝히기가 좀 부담된다 그러더라고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긴 하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혼이란 건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이고 가족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돼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신중해야 돼요. 그냥 내 나이가 이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가니까 저 사람 조건 좋으니까 하고 가는 건 위험하다고 봐요.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알고 네. 평생 같이 할 자신이 있을 때 그때 가야 되는 거고요. 예.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혼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내가 과연 외로운 거 부담감 혼자서 감당할 자신이 있냐 홀로서기 할 자신이 있냐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준비 과정이 없이 덜컥 이혼하고 나서는 예.
예. 또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게 되고 그 결혼 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 결혼이건 이혼이건 나 혼자서 홀로서기 할 충분한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 결정을 하라고 저는 조언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리고 재혼할 때 이제 가장 걱정이 그 양쪽 가정에서 자녀가 있을 때 양육 문제 이런 거 걱정이 되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남자 쪽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의 성 문제 있잖아요. 이름이 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 예, 근데 성은 재혼했다고 무조건 새아버지를 따라가는 건 아니고 선택할 수 있나요? 친부의 성을 따라요. 근데 만약에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예, 예.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변경이 이루어지는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재혼 가정이 늘어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많은 상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법원이 아이의 복지를 생각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인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만 하고 동거하는 그 커플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예, 동거에 대한 시선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나 동거하는 남자친구야 여자친구야 그렇게 밝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서구처럼. 네. 또 이혼을 하면서 사실 재산 분할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운 생활 시에 재산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따로따로 하겠다. 이게 무려 30%나 됐다고 합니다.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해서일까요? 네, 왜일까요? 그러니까 초혼이나 재혼,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의 어떤 재력이라든가 꼭 돈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사회적 능력을 주로 보는 거고요. 또 남성은 여성의 이제 외모라든가 이런 어떤 이제 매력도를 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3혼 이상의 이 부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외모든 재력이든 뭐 재산이든 이런 것들이 10% 초반대로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격으로 나옵니다. 그럼 성격을 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혼자는 나 스스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성인이지만 그래도 외로워서 의지할 상대, 함께할 상대가 필요해서 우리 합칩시다 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러한 부분이 달라진 측면인데 합치지 않습니다. 주로 대부분은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고 당신 재산은 당신이 관리하고 둘이 각각 뭐 사회적인 능력이 있어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수입과 소득도 각각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양쪽에다 자녀가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자녀들의 불만, 미래의 불만이죠. 또는 양가 집안 간의 불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혼할 때 제일 심각하게 터지는 게 재산 분할 문제 아닙니까? 또 위자료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 우리는 성격이 맞아서 함께 살기로 결정한 만큼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말자. 근데 이 부분이 서구처럼 이 결혼 사전계약서가 인정되는 사회로 우리가 법제도가 좀 바뀐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 부부가 될 때 3혼이든 4혼이든 삶의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공유 재산이라든가 또는 분할 재산이라든가 미리 정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나라 법이 사전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예 따로 관리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혼인신고를 했든지 아니면 동거의 개념이지만 또 같이 합치고 살다 보면 사실혼의 관계가 되거든요. 사실혼도 또 결혼에 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 재산의 분쟁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 사회가 제도적인 보완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사례가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결혼은 법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간통도 이제는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 형사처벌 못한다. 프라이버시 문제니까 둘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위헌으로 돼서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 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또 하나는 주변의 시선이에요. 예를 들면 3혼한 집안인데 아이는 김아무개인데 아버지는 누구니 최아무개입니다. 그럼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이들에게는 핸디캡으로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어라고 용인하는 사회적인 시선, 사회의 포용력이 좀 늘어나야만 이런 분들이 어떤 인권 측면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3혼, 4혼한 부부들이 지금 현재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용감한 선택과 시도를 하는 거지만 이분들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 받는 것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위축되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3번, 4번 결혼했으면 무슨 흠이 있는 남자, 흠이 있는 여자 아니야? 라고 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인권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거는 법제도와 또 다르게 한 우리 사회의 이제 공감대가 좀 바뀌어 가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 그 한두 번 이게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또 불안하니까 상대방 재산, 혹은 자기 재산을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되죠. 굳이 뭐, 그런데 나중에 또 재산 분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예. 이혼하거나 재산 분할 문제가 생겼을 때 예. 혼인 중에 증거된 부분이 있으면은 뭐 각자 관리를 했건 어쨌건 기여도를 따져서 무조건 분할 대상에 일단 포함이 돼요. 예. 아까 평론가님께서 혼전 계약서 제도를 우리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예, 인정을 예. 하셨는데 민법에 보면은 부부간의 재산 약정이라 그래가지고 이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외국의 경우처럼 아직 폭넓게 받아들이진 않고 있어요. 외국의 경우에는 뭐 상대방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얼마를 보상한다 이런 내용의 계약 내용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우리 법원은 계약서 작성 시에 아직 부부간에는 변수가 많은데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재산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합의하냐 이렇게 해서 아직 인정을 해주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상당 부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인정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평론가님, 네. 이혼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다운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앞서서 저희가 해봤는데요. 사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재혼한 분들 또 네. 다운한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참 특이한 것이 예. 연예인의 경우에 네. 대중들의 선망을 받는 스타다 보니까 또 구애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지미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영화 배우로 지금 원로가 되셨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4번 하셨어요. 그래서 4번의 결혼과 이혼까지 경험을 하셨고. 근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다운하신 분이구나 이런 사례로 남았는데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분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연하의 남자와 7번, 8번 결혼한 사례들이 또 많이 다반사여서 맞습니다. 아주 예. 특이한 건 아니고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유퉁 씨 연기자신데 예, 예. 이분이 5번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해서 가장 좀 기록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고요. 또 나훈아 씨도 한 3번 예. 결혼 이혼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예. 연예인 중에 이런 분이 많은데 헐리우드 스타들을 끌어다 대면 이런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특수한 영역의 연예인 직업분들이 결혼 이혼을 많이 반복하시는 사례들을 보지만 이제는 이것이 유명인, 이 특수한 직종에 있는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반에 많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예. 그래서 참 고민 지점이 많은데요. 어쨌든 빨리 헤어지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되 그 대신 또 가정 안에서 네. 비정상적인 상황을 참고 사는 것이 능사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예, 예. 스스로 판단해야 하지만 이혼이 더 이상 이것은 악이 아니고 예. 요즘에는 선택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전 변호사님, 최근에 이 서세원 부부 그 모습, 안 좋은 모습 국민들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파경 관계. 근데 이 연예인들, 근데 공인이죠.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는 일반인들의 시선, 이게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이혼이나 어떤 재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예. 연예인들 파경이 많은데 이건 비단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네. 가는 거라고 예, 봐요. 예.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라는 게 아버지, 가부장, 그다음에 엄마, 자식으로 구성돼 있었잖아요. 이런 개념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한 번 결혼한 사람이랑 평생 가야 된다 그런 신념도 없어지고요. 또 일단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올라갔어요. 가정 내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큰 꿈을 꾼다고요. 자아 성취.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면서 이혼율이 증가하는 거지 연예인들의 이런 파경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일반인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